야, 서연아, 혹시 여기 청소하러 온 거야? 그 한마디가 강남 파크호텔 대연회장에 울려 퍼진 순간 김서연의 손이 찻잔을 쥔 채 살짝 떨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핸드백으로 치장한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죠.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차를 홀짝였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면바지, 발끝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주변 동창들의 샤넬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버킨백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서연이 이곳에 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오늘 저녁 이 호텔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고 서연은 근처까지 왔다가 문득 오래전 받았던 동창회 초대장이 생각났던 거죠. 27년 만에 동창회였습니다. 서울여고 31회 동창들은 모두 4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고등학교 때의 서열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부잣집 딸들이었던 유진, 은희, 수지는 여전히 이 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가난했던 집안 출신인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유진이 가장 먼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버건디색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친 그녀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진짜 여기 청소하러 온 거 아니지? 유진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죠. 옆에 있던 최은희가 거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잖아. 저 옷차림 좀 봐. 은희의 손목에는 백금 롤렉스가 번쩍였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유진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죠. 너 아직도 고졸이지? 대학은 못 갔잖아. 유진의 말에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대학은 안 갔어. 그 말에 은희가 수진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불쌍하네. 여전히 똑같네. 그러고는 수진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습니다. 이수진이 가식적으로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남편은 괜찮은 사람 만났어? 직업이 뭐야?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유진이 비아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뭐 있겠어. 서연이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났겠지. 청소응역회사 직원이라도 만났나? 연회장에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민호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여보, 나 지금 호텔 회의실로 가는 중이야. 건물주님 만나러 가는데 좀 늦을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조심히 가. 나도 여기 동창회 있어서 천천히 갈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유진이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남편 전화였어? 뭐래? 회사 야근이라도 해야 한대? 유진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죠. 과연 이 동창들은 1시간 뒤에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서연을 청소부 취급하며 무시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누구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연회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구석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어올리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림없이 차분했죠. 김서연 49살. 서울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던 그녀는 21살 때부터 작은 청소, 용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었지만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죠.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교복도 물려 입었고 도시락은 늘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죠. 반면 유진, 은희, 수지는 강남에 사는 부잣집 딸들이었습니다. 매일 용돈만 10만 원씩 받아 쓰는 아이들이었죠. 그때부터 서열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급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유진이 다가와 코를 막으며 말했죠. 야, 김서연. 너희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 빈곤 냄새. 주변 아이들이 웃어댔고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서연은 점심을 굶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거든요. 졸업식 날도 기억났습니다.
유진네 아버지는 벤츠를 몰고 왔고 은희네 아버지는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낡은 경차로 왔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응어리가 생겼죠. 대학 입시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연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위권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철물점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나 생겼고 서연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돈 벌게요. 21살 서연은 작은 청소 용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오피스 빌딩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일했죠. 무릎이 아프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서연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고 점차 책임감 있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26살이 되었고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오피스 빌딩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강민호 당시 31살이었던 그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늘 새벽같이 출근했고 서연과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서연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가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민호는 서연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서연은 민호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뒤 둘은 결혼했습니다. 동창들은 서연의 결혼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청소하다가 남자 만났나 보네.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호와의 삶은 행복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민호는 승진을 거듭했고 서연은 여전히 청소 관리 일을 했습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동창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여전히 담담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서연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오랜만에 만난 거 축하해서 건배하자. 동창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고 서연도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건배 소리가 울려 퍼진 뒤 본격적인 자랑 대회가 시작되었죠.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남편 따라 뉴욕 자주 가거든. 남편이 외국계 기업 부장이라 해외 출장이 잦아.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 나도 그래. 우리 남편은 로펌 변호사인데 국제 송무 전담이야. 작년에는 런던에서 6개월 살았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의사잖아.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야. 요즘 대박 나서 분당에 분원도 냈어. 동창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너희들은 달라. 유진이 손목의 시계를 슬쩍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건데 파텍 필립이야. 4천만 원짜리. 은희가 질세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이번에 생일 선물로 다이아 목걸이 받았어. 3캐럿짜리. 5천만 원 넘게 들었대. 수진도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이번 달에 버킨 새로 샀어. 에르메스 매장에서 6개월 기다렸거든.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유진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요즘 뭐 해?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청소 일하면서 지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은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것도 좋지 뭐. 하지만 수진이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데? 서연이 대답하려는데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남편이면 뭐 있겠어. 비슷한 일 하겠지. 연회장에 또다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고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골프 여행 가는 거 알지? 은희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벌써 예약했어. 오라 골프장으로.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골프복 새로 맞췄어. 백화점 명품관에서. 유진이 서연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갈래? 아, 근데 비용이 1인당 200만 원 정도 드는데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유진이 과장되게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뭐 이해해. 청소 일하면 그런 여유 없지. 은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지.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인생 참 불공평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청소나 하고. 서연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 지난달에 파리 갔을 때 찍은 거야. 루이비통 본점에서. 동창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을 구경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은희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런던 헤롯 백화점에서 쇼핑했어. 이것 봐. 동창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고급 레스토랑, 골프 회원권, 고급 아파트까지. 모든 이야기가 돈과 연결되어 있었죠. 서연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유진이 슬쩍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연아, 너 어디 살아? 아직도 구로구 쪽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기 살아. 은희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헐, 아직도. 거기 집값 싸잖아. 우리는 다 강남 살아.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대치동 타워 팰리스야. 유진도 자랑했습니다. 나는 청담동 단독주택. 대지 300평이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유진이 묘하게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렸죠. 왜 웃어? 뭐가 웃긴데?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 사는 거 보기 좋아서.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기 좋긴. 너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면서.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 유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본격적으로 서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남편 월급 얼마야? 서연이 대답하지 않자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네. 얼마나 적으면 말도 못해. 수진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청소 일하는 사람 남편이면 뭐 기대할 게 있겠어. 비슷한 수준이겠지. 유진이 더욱 대놓고 비하했습니다. 설마 너 남편도 청소부야? 아니면 경비?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녀. 은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청소 용역 회사? 수진도 가세했습니다. 아니면 경비업체.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유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번 달에 보너스로 3천만 원 받았어. 근데 너네 남편은 100만 원도 받아? 서연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너 남편 얼굴도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길래 청소하는 여자랑 결혼했대? 은희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궁금하긴 나도. 사진 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수진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에이, 설마. 남편 사진도 없어? 요즘 누가 그래? 혹시 보여주기 창피해? 유진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분명 못생겼나 봐. 안 그러면 왜 안 보여줘?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민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보, 회의 잘 끝났어. 30분 뒤에 로비에서 만날까? 서연은 조용히 문자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누구야?
남편, 뭐래? 또 야근해야 한대?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일 끝났대. 은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오, 일 끝났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해? 청소는 보통 낮에 하잖아. 수진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혹시 야간 경비? 유진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 그거다. 야간 경비. 그래서 이 시간까지 일하는 거구나. 동창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했죠. 유진이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긴데 너 후회 안 돼? 대학이라도 갔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은희가 동조했습니다. 맞아. 대학만 갔어도 좀 더 괜찮은 남자 만났을 거야. 수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게 사는 거 억울하지 않아?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 지금 삶에 만족해.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족? 청소나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 너 지금 비참하잖아. 우리 보기 부럽잖아. 수진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렇게 호텔에서 샴페인 마시는데 너는 청소나 하고. 유진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야, 있잖아. 우리 회사 청소 아줌마 구한대. 너 소개해줄까? 시급 10,000원이야. 은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좋은 정보네. 서연아, 관심 있어?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우리 병원 청소 아줌마 소개해줄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유진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맞다. 우리 남편 회사 건물도 청소업체 구한대. 거기 소개해줄까?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어디야? 유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센트럴 타워. 알아? 엄청 큰 빌딩이야.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를 본 유진이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렸죠. 왜 웃어? 뭐가 웃긴데? 유진이 따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죠. 센트럴 타워. 바로 서연 소유의 빌딩이었으니까요. 유진의 남편은 매일 서연의 건물에 출근하면서 정작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유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청소 솜씨로 화장실 깨끗한지 체크해봐.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나갔죠.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침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민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회의 잘 끝났어. 지금 어디야? 서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3층 연회장에 있어. 동창회 중이야.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재미있어? 서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옛날이랑 똑같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회의는 어땠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건물주님 만났어. 서류 사인 받았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동창들이 너한테 뭐라고 그래?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바로 나와.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서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아직은 안 돼. 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신호 보내면 올라갈게. 서연이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서연의 통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희였죠.
은희는 서연이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고 재빨리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들아, 지금 서연이 남편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유진이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뭐래? 은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 만났다고 하더라.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웃겼어. 수진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건물주? 설마 청소 용역 받으러 건물주 만난 건가? 유진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 그거다. 청소 계약하러 간 거구나. 역시 그 수준이네. 동창들이 모두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서연이 남편한테 아직은 안 된대. 타이밍이 있대. 뭔 타이밍이래? 유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청소 계약하는데도 타이밍이 있나 봐. 웃기네.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건물주를 만나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는데.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통화 잘했어? 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은희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남편이 건물주 만났다며? 무슨 일이야?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창들이 자신의 통화를 엿들은 것 같았죠.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일 때문에. 수진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청소 계약하러 갔구나. 힘들겠다. 유진이 과장되게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에이고, 남편도 고생이네. 이 시간까지 일하다니.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은희가 계속 캐묻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뭐래? 무슨 타이밍?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은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슬슬 끝내야겠다. 우리 남편들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은희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 차 가지고 왔어. 수진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기사 불렀어.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너는 안 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있다 갈게.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급할 것도 없지. 남편도 청소 일 끝나려면 한참 남았을 테고.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해진 연회장에서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올라와도 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민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지금 올라간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동창들이 로비로 내려가려는 순간 유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맞다. 서연이한테 줄 게 있었는데. 은희가 물었습니다. 뭐? 유진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은 정보 하나 줘야겠어. 수진이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유진이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재미있을 거야. 세 명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유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서연아. 너 진짜 좋은 기회 줄게. 서연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기회? 유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우리 회사 건물 청소 아줌마 자리 났어.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 회사도 청소업체 바꾼대. 서연이네 소개해주면 어때? 수진도 가세했습니다. 나도 병원 청소 자리 소개해줄 수 있어. 시급만 2,000원이야. 서연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진심이야? 유진이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동창인데 도와줘야지. 서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남편들 회사가 정확히 어디야? 유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은 강남 센트럴 타워에서 일해. 알지? 엄청 큰 빌딩.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응, 알아. 은희도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역삼동 프라임 빌딩이야. 거기도 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도 알아.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너 그 건물들을 어떻게 알아? 청소한 적 있어?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유진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와, 역시. 그럼 청소 일 익숙하겠네. 딱 좋잖아. 은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미 아는 건물이면 일하기 편하겠다. 유진이 본격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벌이로 살기 힘들잖아.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와준다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건물 청소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벌 수 있어. 지금보다 나을 거야. 은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 남편 회사도 추가로 소개해주면 300만 원도 가능해. 수진이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까지 합치면 400만 원 넘게 벌 수 있을걸? 서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야?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안 도와주면 너 평생 그 꼴로 살잖아. 은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베푸는 거지.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조건? 수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우리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내가 청소 못하면 우리도 창피하잖아. 유진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한테 잘 보여야 해. 알지?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사장님들이랑 임원들 보면 인사 잘하고.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부장이라 사장님이랑 같은 층에서 일하거든. 너도 그 층 청소하게 될 거야.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유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야?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 말 고맙게 들었어.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운 줄 알아.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 은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일자리 소개해줘.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지?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 스케줄 봐야 알겠네. 유진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케줄? 청소하는 주제에 무슨 스케줄?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핸드폰만 확인했습니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지금 엘리베이터 탔어. 3분 뒤 도착해.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니까. 유진, 은희, 수진. 너희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파크호텔 총지배인 김태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호텔을 15년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지배인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고 황급히 서연에게 다가왔죠. 사모님 여기 계셨습니까? 유진, 은희, 수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김태수 지배인은 서연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신다고 연락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김태수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김태수 지배인이 유진을 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 총지배인입니다. 은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한테 사모님이라고 해요? 김태수 지배인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이분을 모르십니까?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죠. 청소하는 친구인데요. 김태수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직업이 청소예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김태수 지배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은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무슨 오해요? 김태수 지배인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호텔 건물주이십니다. 정확히는 건물주이신 강민호 전무님의 부인이시고요. 순간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은희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서연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김태수 지배인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분은 파크호텔 건물주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옆 건물인 센트럴 타워도 사모님 소유입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센트럴 타워. 바로 유진 남편이 일하는 빌딩이었죠. 은희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프라임 빌딩은요? 김태수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건물도 사모님 소유입니다. 은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프라임 빌딩 역시 은희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었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강남 메디컬 빌딩도요? 김태수 지배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건물도 포함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메디컬 빌딩에는 수진 남편의 성형외과가 들어있었죠. 김태수 지배인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강남 일대 오피스 빌딩 4개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총 자산 가치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유진, 은희,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까지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던 그들이었죠. 서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김태수 지배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연이 한 명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유진이네 남편은 센트럴 타워에서 일하고 은희네 남편은 프라임 빌딩에서 일해요. 수진이네 남편은 메디컬 빌딩에서 병원 운영하고요. 김태수 지배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사모님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가족이시네요. 유진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매달 내는 임대료가 은희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도 매달 임대료를 수진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병원 임대료도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 나한테 들어와. 김태수 지배인이 덧붙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건물 관리를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청소 상태도 확인하시고 시설 점검도 하시죠. 유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아까 전화할 때 건물주 만났다는 게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을 만난 거였어요? 김태수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민호 전무님 말씀이십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대기업 전무야. 그리고 우리 건물 관리도 함께 하고 있어. 수진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까지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유진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고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강민호 서연의 남편이었습니다. 52살의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기다렸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김태수 지배인이 민호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전무님 오셨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의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수 지배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은희, 수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청소부 남편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대기업 전무였던 거죠.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연의 동창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분들이 동창들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아, 네. 박유진입니다. 민호가 유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센트럴 타워 아십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거기서 일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희 건물 입주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은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최은희예요. 저희 남편은 프라임 빌딩에서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프라임 빌딩도 저희 소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수진이에요. 저희 남편은 메디컬 빌딩에서 성형외과 운영하고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메디컬 빌딩이요. 거기 임대 수익이 제일 좋은 건물이죠.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 어땠어? 재미있었어?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재미있었어. 민호가 김태수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오늘 연회장 사용료는 면제해주세요. 제 아내 동창회니까요. 김태수 지배인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유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민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주니까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죠.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들 회사 임대료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임대료요? 시세대로 받고 있습니다. 왜 물으시나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남편 병원 임대료 인상 계획 있으세요? 민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당분간은 없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오늘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고. 유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아까 그런 말한 건 서연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너희가 몰랐으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 스케줄 봐야 알겠네. 유진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 방금 자신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죠. 민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김태수 지배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전무님, 안녕히 가십시오. 민호와 서연이 연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유진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됐어.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진, 은희,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청소부라고 비웃던 친구가 자신들의 남편이 일하는 빌딩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김태수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들께서는 저희 호텔을 편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사모님께 무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가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민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 서연이 민호의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타이밍이 완벽했어. 두 사람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소파에는 몇몇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 은희, 수진의 남편들이었죠. 그들은 아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들을 보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민호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전무님. 유진의 남편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박 부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유진의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동창회 한다고 해서 데리러 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아내도 동창회 왔었어요.
유진의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무님 부인께서도요? 민호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유진의 남편은 서연을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은희의 남편도 민호를 알아봤습니다. 저 전무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아내 마중 나오셨나 봐요. 은희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민호를 보고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민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 원장님도 반갑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아내가 방금까지 민호의 아내를 청소부라고 비웃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세 남자가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전무님. 민호와 서연은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아?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들이 많이 심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청소 일자리까지 소개해준다고 했어. 민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을 거야.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행복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 타워가 보였죠. 서연이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건물에서 유진이네 남편이 일하고 있어.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매일 우리 건물에 출근하면서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겠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을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 친구들이랑 연락할 거야?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민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결정해.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오늘 동창회 가기 전에 많이 고민했어. 갈까 말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간 거야?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변한 게 없다고? 서연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응. 돈이 생기고 건물을 소유하게 됐지만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야.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서연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27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죠. 민호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서연이 민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은 센트럴타워 20층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로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죠. 복도를 걷다가 유진의 남편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유진이 남편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이었죠.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정말 미안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못됐어. 서연이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희는 늘 나를 무시했어. 가난하다고, 대학 못 갔다고. 그래도 나는 참았어.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그게 아니야.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 가난하든 부자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정말 잘못했어. 서연이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서연이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앞으로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해.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꼭 기억할게. 서연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은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유진도 손을 흔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서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센트럴 타워 점검하고 나오는 중이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서연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어디로 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식당 어때?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서연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지금 강남 일대 빌딩 4개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람을 무시하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고 믿었죠. 반대로 가난하더라도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과 민호는 작은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27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했던 바로 그 식당이었죠. 주인 할머니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두 사람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이 부부 참 오래됐네. 아직도 오시네. 서연과 민호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연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청소부라고 무시당했던 여자가 사실은 건물주였다는 반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연이 끝까지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복수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죠. 진짜는 가짜를 이기고 겸손은 오만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주고 진정한 성공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입니다. 서연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